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벌써 올해 사전청약이 4차까지 왔습니다. 이번 달 말 28일에 4차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4차 사전청약에서 주목해볼 만한 지역은 어디인지, 물량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시작해서 지난달 3차까지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에서 4,333가구, 2차에서 1,102가구, 3차에서 4,167가구 등이 공급됐습니다.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했죠. 특히 다들 예상하고 있던 결과지만 하남, 교산 공공분양이 5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사전 청약을 통해 공급된 물량 중에 최고 경쟁률이었죠. 이번 달에 진행될 4차 사전 청약은 어디에 공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모집 가구 수는 총 13,600가구로 지금까지 모집한 사전청약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차 사전청약에는 남양주 왕숙 2,300가구, 부천 대장 1,800가구, 고양 창릉 1,700가구, 안산 장상지구가 900가구 등 3기 신도시는 물론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부지 200가구 등 서울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인천 계양, 성남 금토, 부천 역곡, 시흥 거모, 안산 신길, 구리갈매역세권, 고양 장항 등에서도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4차 사전청약 같은 경우 기존 사전청약에 비해서 가장 많은 물량 그리고 다양한 지역이 청약 예정되어 있어서 경쟁률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사전청약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권에 사전청약 물량이 포함되어 있어서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죠. 4차 사전청약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지역으로 예상되고 있는 곳이 이 서울 동작구 수방사와 남양주 왕숙 그리고 고양 창릉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 접근성과 84제곱미터 타입 공급이 인기 지역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먼저 동작구 수방사 부지를 좀 볼까요?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는 4차 사전청약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2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1호선 노량진역과 9호선 노들역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특화 설계로 스카이브리지가 적용될 예정이고 군 관사와 행복주택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입지는 정말 나무랄 게 없는 곳인데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죠. 일단 당해 100% 지역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신혼희망타운 물량이기 때문에 전용 55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이고 모기지론 가입이 필수일 것으로 보여서 추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차익을 10%에서 50% 비중으로 정부와 나눠야 한다는 아주 안 좋은 단점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전 청약에서 유일한 서울권 내의 물량이기 때문에 당첨되면 로또다, 선당 후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55제곱미터 이하면 17평도 안 되기 때문에 자녀 있는 가정은 사실 너무 좁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많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좋은 입지에. 또 이 신혼희망타운 자산 소득 기준 맞추려면 이것도 사실 진짜 좀 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 소득이야 그렇다 치는데 이 자산 기준까지 맞추려면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사전 청약에서 신혼희망타운 물량 인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죠. 현실이 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 남양주 왕숙, 또 하나의 인기 지역이죠. 네이버 지도만 켜도 어딘지 나오기 때문에 다 아실 거고 남양주 왕숙이랑 고양 창릉 같은 경우 가장 선호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전용 84제곱미터가 공급되면서 서울 접근성까지 괜찮은 교통계획이 있는 곳이라 관심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4차 사전청약에서 전용 8사가 공급되는 곳은 남양주 왕숙, 그리고 고양 창릉, 고양 장항, 시흥 거모, 안산 신길 2지구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사전청약에서 전용 8사제곱미터 타입 인기가 상당합니다.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는데 이번 4차에도 8사제곱미터 포함된 곳들은 경쟁률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왕숙 2지구가 2차 사전 청약 때 높은 경쟁률로 마감이 됐는데 사실 이번 왕숙지구가 더 메인이라고 할 수 있죠. 남양주 왕숙지구의 경우 GTX B노선과 9호선 연장까지 계획이 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입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 신도시의 성패는 서울 접근성, 교통이 판가름을 하죠. 남양주 왕숙지구 같은 경우 현재 토지 및 지작물 보상이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죠. 왕숙지구는 이번 4차 사전청약에서 공공분양 1,600가구, 신혼희망타운 700가구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공급지구이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자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당연히 당해 지역 거주자의 당첨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고양 창릉 한번 보겠습니다.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 판교 테크노밸리의 1.6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과 여의도 공원의 13배 규모의 공원, 녹지가 계획되어 있는 곳입니다. 요즘은 이렇듯 친환경 자족도시로 신도시가 계획이 됩니다. 거기에 서울 접근성 정말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 잘 체크해서 입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고양 창릉도 GTX A 노선, 고양선 등이 예정되어 있죠.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이 GTX 신설 예정인 곳들이 결국 주요 입지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강력한 서울 접근성을 가지게 되는 곳이니까요. 제가 이 고양시에서는 결국 이 대곡역세권 그리고 창릉지구가 대장 입지라고 자주 언급을 했었습니다. 고양 창릉지구는 이번 4차 사전청약에 공공분양 1,100가구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600가구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규모 공급지구이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자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번 4차 사전청약의 3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동작구 수방사, 남양주 왕수, 그리고 고양 창릉 계획을 봤는데요. 이 외에도 서울 접근성이 괜찮은 지역들이 또 있습니다. 부천 역곡, 그리고 구리 갈매 역세권, 성남 금토 등을 꼽을 수 있죠. 근데 이 세 지역 모두 이번에는 신혼희망타운 물량만 분양될 예정입니다. 부천 역곡지구 같은 경우도 제가 부천 지역 얘기하면서 굉장히 자주 언급했던 곳입니다. 이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만큼의 가치는 아니지만 역곡지구도 부천 종합운동장 역과 한정거장 차이고요. 7호선 까치울역과 1호선 역곡역을 이용할 수 있어서 교통이 괜찮은 편입니다. 이번에 4차 사전청약에 신혼희망타운 900가구 사전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 대장신도시도 이번 4차 사전청약에 물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장신도시도 GTX D노선과 대장홍대선이 추가로 계획되면서 교통 접근성이 개선된 곳입니다. 지난 유튜브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따로 또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부천 대장은요, 이번에 공공분양 800가구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리 갈매 역세권이 1,100가구의 신혼희망타운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요. 여기도 서울시와 근접해 있고 별내역과 가까워서 GTX 이용하기에도 편리한 곳이죠. 그리고 성남 금토지구에 신혼희망타운 700가구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천 역곡이랑 구리 갈매 역세권은 대규모 공급지구이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자라면 청약이 가능한데 성남 금토는 당해 100%이기 때문에 성남시 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번 4차 사전 청약에서 동작구 수방사와 성남 금토지구는요, 당해 100%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전부 대규모 공급지구이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자라면 사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곳 언급을 좀 하자면 바로 이 안산 장상지구.
신안산선의 신설역이 개통될 곳이기 때문에요. 여의도, 서울역 일대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될 곳입니다. 안산 장상지구도 이번에 공공분양 600가구, 신혼희망타운 300가구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4차 사전청약에서는 이 정도 지역 언급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전청약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드리면,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사전청약에는 청약 신청을 또 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다른 단지의 본 청약에는 청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청약 계획 세워보셔야겠죠. 또한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이 됐는데 부적격자로 판정되거나 당첨을 향후에 포기하게 되면 향후 1년 동안 사전청약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냥 계획 없이 무작정 청약하는 것도 지양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4차 사전청약, 물량과 입지에 대해서 미리 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기사나 이런 데서 보면 사전청약에서 당첨 확률 높이려면 경쟁률 좀 약할 것 같은 지역에 신청해라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그걸 누가 몰라요. 그쵸? 다들 투자 가치 있는 좋은 입지 노리고 싶은 마음은 똑같죠. 근데 사전 청약이 끝이 아니고 민간 분양 물량도 본 청약까지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폭넓은 시야로 플랜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 잘 세우셔서 내 집 마련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